안녕하세요, 신쌤입니다.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요즘 양자역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. 얼마 전에 양자역학에 대한 책들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영상의 댓글에서 구독자님께서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당장 그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요.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.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신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그래서 이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뱅하민 라바투트의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입니다. 사실 저는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구독자님의 추천만 보고 이 책을 사서 보게 되었는데요. 대단한 책이었습니다. 2021년 부커상 최종 후보작이었어요. 그리고 이 저자가 뱅하민 라바투트, 이름이 좀 독특해서 봤더니 이 저자가 네덜란드 출신인데 지금은 칠레에 살고 있는 작가이고 이 책이 세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. 세 번째 작품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니 참 놀랍고요.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김상욱 교수님이 추천을 하셨더라고요. 일단 양자역학에 대한 영상 속에서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뭔가 과학이랑 관련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. 정말 독특한 매력이 있는 책이었어요.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. 일단 이 책은 픽션과 논픽션의 중간에 있습니다. 이 책 자체가 마치 양자역학과 같은 책입니다. 입자인가 파동인가 두 가지의 성격을 중첩하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사실인가 허구인가, 진보인가 파괴인가, 천재적인가 광기인가, 사실 성격이 다른 이 두 가지가 함께 중첩되어 있고요. 또 이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, 이런 것들이 참 놀랍습니다. 이 책을 읽으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이 독특한 매력에 금방 사로잡히시게 될 거예요.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 책은 과학 역사 소설입니다.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그 위에 아주 다양한 양념을 뿌려놓은 책이에요. 저자의 상상력이 마음껏 펼쳐져 있는, 우리가 보통 역사에 이렇게 빈 곳이 있을 텐데요.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. 이 빈 곳을 상상력으로 메워놓은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치 그때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영화처럼 펼쳐집니다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딱 어떤 책이 떠올랐냐면요. 제가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슈테판 치바이크가 떠올랐어요. 사실 이 슈테판 치바이크가 정말 글을 너무나 재미있게 잘 쓰는 전기 작가입니다. 제가 전에 소개했던 이 광기와 우연의 역사, 이 책은 역사 소설처럼 되어 있는데요.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속의 빈 곳을 슈테판 치바이크의 말빨과 상상력으로 채워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꼭 그때 그 당시에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슈테판 치바이크의 책을 읽을 때는 와,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글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과학소설계의 슈테판 치바이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너무나 그럴듯하게 쓰여 있어서요. 사실 사실인지 허구인지 잘 구별이 안 갑니다.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읽기에는 진짜인지 또는 이 사람의 상상인지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. 그런데 읽다 보면 정말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자의 말에 따르면요. 앞부분은 사실이 좀 더 비중이 높고 뒤로 가면서 허구가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저도 읽으면서 뒷부분에 이런 내용은 많이 상상력이 가미된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. 이 책은 5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과학 역사 소설, 사실 쉽지는 않겠죠. 과학적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사실 내용 자체가 만만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 있는 분이 좀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단편이니까요. 별로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읽히는 게 힘들지는 않아요. 번역도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술술 읽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단편이니까 한 편 한 편 천천히 도전해 보시는 걸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는 분이라면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. 전에 제가 양자역학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영상이 있습니다. 그 영상을 띄워둘 테니까요.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5개의 단편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. 첫 번째 작품은 프러시안 블루입니다. 프러시안 블루 하면 색깔의 이름인데요. 아름다운 파란빛입니다. 이 첫 번째 작품은 화학자 프리츠 하버에 대한 이야기인데
인데요.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충격에 몇 번 빠졌었어요. 이 프리츠 하버가 이런 사람인지 제가 몰랐습니다. 프리츠 하버는 하버 보슈법으로 유명한 화학자이고요.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. 인류를 구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.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. 공기 중에 질소를 인공적으로 잡아서 비료를 만든 사람입니다. 그 전까지는 이 질소가 자원이었는데요. 이제는 그냥 공기 중에 질소를 잡아서 인공적으로 쉽게 비료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래서 흔한 이 비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식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기아의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 바로 프리츠 하버입니다.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, 이게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닌 거였던 거죠. 사실 이 프러시안 블루에서 뭔가를 작용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독한 독극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독극물이 전쟁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이 화학이라는 놀라운 기술이 인류의 복지에도 기여했지만 정말 많은 인간을 죽도록 만든 비인간적인 무기로도 쓰였던 것이죠. 프리츠 하버는 그런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. 이 뒤로 가면요, 와, 이 읽으면서 정말 좀 기가 막히고요. 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무기를 만들었는지,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비료를 만들려고 했던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약간 이제 충격에 빠지면서 읽게 되는데요.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. 이 작가의 말솜씨가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읽다 보면은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읽게 돼요. 그래서 마지막 결론까지도 조금 충격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걸 딱 읽으면서 딱 책장을 덮자마자 와, 이 책 장난 아닌데? 라고 생각했습니다. 첫 번째 단편이 되게 짧거든요.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. 사실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역사를 살펴보면요. 과학기술이라는 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쁜 결과물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. 이게 참 살아가는데 아이러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. 두 번째 작품은 슈바르츠 실트 특이점입니다. 이 책에는 수많은 천재가 나오는데요. 슈바르츠 실트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이렇게 보다 보면 적당한 천재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천재성이 너무나 높으니까 이 광기와 사실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나오거든요. 이 슈바르츠 실트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해를 단숨에 풀어낸 그런 초천재입니다. 그것도 전쟁터에서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풀어낸 이런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천재성 을 통해서 이 해를 구하는데 이 사람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특이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도대체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라 합니다.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이 사람이 계산해낸 이 특이점 때문에 이것을 밝혀내려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죠. 바로 이 특이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입니다. 사실 이 내용도 읽다 보면 사실 이제 저는 과학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공감 가게 내용들이 써져 있어요. 이 천재 과학자의 행보를 따라가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. 제가 이 내용을 읽고 나서는 사실 과학적인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찾아봤어요. 역시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이들끼리의 이야기일 테니까 왜 블랙홀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과학으로 그리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천재들이 정말 고통스러워 하거든요. 이게 좀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. 그 다음 작품은 심장의 심장인데요. 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. 이 수학자 이름이 좀 어려워요. 모치즈키 시니치 그로텐디크라고 하는 수학자, 정말 광기에 가득 찬 수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이들이 역시 이 블랙홀처럼요. 심장의 심장, 가장 핵심에 있는 우리가 인간이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 너머의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거든요. 약간 공포와 광기에 쌓입니다. 저는 이해를 할 수는 없었지만 약간 느낌으로는 막 공포감이 엄습해오는 그런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광기에 사로잡힌 천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사실 흥미롭기는 했습니다. 심장의 심장에 다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?
네 번째 단편은 이 책의 제목과 같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입니다. 네 번째 단편이 가장 길고 사실 제가 읽기에는 가장 이해가 잘 되고 가장 재미있었습니다. 양자역학의 역사 소설이에요. 그동안 이야기했던 제가 그동안 설명을 드렸던 양자역학의 역사를 이 단편을 읽으면 마치 영화를 보듯이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책을 읽어와서 그런지 저는 이 네 번째 단편을 읽으면서 이 과정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한 번에 쫙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어요. 약간 쾌감을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 이랬겠구나. 정말 이 사람들이 이랬겠구나. 마치 눈앞에서 이 천재들이 막 걸어다니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생하게 글을 쓸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양자역학의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. 물론 이 책을 먼저 읽으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까?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역사 소설처럼 쓰여져 있어가지고요. 내용 설명도 굉장히 쉽습니다. 그래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 재미있게 이 단편을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단편의 주인공은 하이젠베르크 그리고 슈레딩거입니다. 두 사람은 양자역학을 대하는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싸웠던 그런 천재들인데요. 사실 같은 답을 도출해내는데 방식이 좀 달랐어요. 이 과정이 이 책을 읽으면 진짜 이랬겠구나. 이 하이젠베르크가 각성을 하는 그리고 도약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나 신비롭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. 물론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를 읽으면 그 과정을 하이젠베르크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좀 픽션이 많이 가미가 되었겠죠. 읽으면서 너무나 신비롭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슈레딩거의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운데요. 사실 슈레딩거가 여성 편력이 진짜 심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차용해가지고 어떤 여성들을 등장시키면서 슈레딩거의 이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그냥 문학적으로 소설로만 봐도 너무나 재미있습니다. 그리고 이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설명력도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다른 양자역학 책들을 좀 읽어보시고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된다. 그리고 재미있다. 그리고 이건 문학적으로도 소설로도 너무 재미있다. 이렇게 여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살아 움직이고 꿈틀꿈틀하고 있을까?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. 마지막은 이제 결론으로 가는 내용은 이제 짧게 밤의 정원사.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묘하게 합치되는 그런 결론과 같은 짧은 단편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마지막은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기는 했어요. 그 중에 하나를 추천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. 왜냐하면 양자역학을 포괄하는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. 과학 소설로 진짜 강추할 만하고요.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은 픽션인가 논픽션인가, 사실인가 허구인가, 이 두 가지가 가진 모든 재미를 한 권에 담고 있는 과학 소설, 과학 역사 소설 추천드립니다. 저는 다음에 그럼 다른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